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생활지원과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 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총 예산은 1억 6,150만 3천 원이 증액된 172억 7,9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에듀센터 조성 시설비 1,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초, 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으로 임당초 운동장 트랙 교체 지원 사업으로 9,0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66쪽입니다.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서 2,800만 원을 청소년 행복 찾기 프로그램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군비 부담금 변경에 따라 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 한시 인력 지원 9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1,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에 따라 8월 1일 이후 호우에 따라 이재민 장기 구호비 및 재구호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 사업 군 부담금 3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80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7만 원이 감액된 4억 8,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3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소관 2020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총 예산은 373만 2천 원이 감액된 401억 7,5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2억 4,180만 원 감액, 종합사회복지관 휠체어 리프트 설치 5천만 원 증액,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3,3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 사업 자업활 장려금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의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388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3,888만 원 증액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상 대여 및 수리비 지원 확대 900만 원 증액, 장애인 민원 봉사실 운영 지원 4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다문화 특화 사업 816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드림 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 지원 행사 운영비 108만 원 증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108만 원 감액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0만 원 증액,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60만 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 서비스 지원 10만 7천 원 증액 및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중식 지원 991만 9천 원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341만 2천 원 감액, 어린이집 환경 개선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92만 8천 원 감액, 0-2세 보육료 6,276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975만 7천 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1,744만 7천 원 증액,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150만 원 증액. 79쪽입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냉난방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교재 교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개 사업 5,196만 1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개 사업 4,50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감액 요인은 없지만 이 사업별로 감액 요인들이 이 노인 장애, 다문화 가족 등 그들이 뭐 사업 또 프로그램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축소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사업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보다는 과목 변경 조정이 좀 있었고 예. 국도비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자활센터 운영에 3,350만 원이 또 증액 편성이 됐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활센터 성과가 요즘 눈에 보입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꼭 사업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73쪽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경정을 하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던 그 노인 회장님들이 지역 봉사 활동을 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 그랬었는데 지금 움직임이 있으신가요? 그 내년도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 늦어도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봉사활동에 맞는 또 지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배입니다. 2020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83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223억 6,891만 1,000원에서 13억 4,657만 원이 증액된 237억 1,548만 1,000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산업의 적극 육성을 위한 양구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3억 원과 재단 사무실 조성비 500만 원, 물품 취득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운영비로 1,522만 2천 원을 84쪽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4억 원, 문화기반 시설 지속 확충에 양구 백토 힐링체험센터 조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캠핑장 등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시범으로 동면 원당리 수목원 전나무 숲에 트리하우스 3동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6천만 원, 지난 8월 호우에 피해가 있는 소양호 백길나루터 하천 호안 정비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85쪽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8호 습지 운영 사무실 신축비 1억 원 중 신축을 위해 6천만 원을 사용하고 8월 호우에 피해가 있고 정비가 필요한 목재 데크와 난간 보수를 위해 4천만 원에 대해 사업명 부기를 하였습니다. 2019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57만 9천 원, 시도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의 4개 사업에 12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이게 총 사업비가 10억이죠? 10억 중에 아닙니다. 지금 저희한테 간해시 된 거는 8월 3일자로 간해시 된 게 4억 1,522만 2천 원입니다. 최초 공모 사업이 지정됐을 때 10억 사업이 아니었나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4억 5천 정도의 4억 1,500 정도의 사업비로 지금 간해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다고 했죠? 이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 사업비는 선정이 됐고 아직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뒷말이 나오지 않게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전력산업과 총 예산은 277억 4,744만 6천 원으로 18억 9,41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봉투 제작에 특교세 3,200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특별대책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비로 국비 5억 6천만 원과 군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기업 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하고 재래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인건비 750만 원을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중단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비 도비 2,784만 원을 감하고 내일센터 홍보비 50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도비 1,080만 원을 감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에 국도비 포함 11억 4,9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비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그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니라 상품권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때도 한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상품권의 현금 황금 문제 때문에 그 소소하게 다툼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그 가맹점과 그 이용자가 있는데요. 그리고 황금 문제가 우리 지금 상품권 뒤에 보면은 80% 권면 금액의 80% 네, 이상을 80% 썼을 때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현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네. 나머지 금액을. 근데 이건 그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지자체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네, 예, 50%, 60, 70, 8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낮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용자가 그 80%까지 써야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여유 있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런 데도 80% 이상은 그 만원권 이상은 80%가 아니라 6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지금 행안부의 그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 저희 관련 법령이 지금 제정된 상태이고요.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하고 그 환급률 문제도 거의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능하면은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관련된 건데 최초 임대인이 임차를 해서 또 전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죠. 최초 임대인과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차를 준 것 같은데 최초 임대인과 계약 월세라고 해야 될까요? 예, 6배를 임차인에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 문제는 우리 민법 160조 전후로 한 5개 조를 보면 그런 전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최초 임대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발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화지역 발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지역 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평화지역 발전과 소관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발전과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60만 원 증액된 258억 1,26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에서 2,300만 원을 감액해 자산취득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성사업,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부분에 토지 임차료 3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평화지역 발전과 2020년도 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화지역 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태산림과장 박용군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경 경정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주요 사업 중의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과 차단 울타리 및 포획 도구 관리 인건비로 8억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양구 수목원 등록에 따른 수목원 코디네이트 채용 인건비로 2,424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으며 스마트 가든본 설치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산림보호 지원단 채용 인건비 및 운영 비용으로 7,244만 4천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민둥선 일원 생태결함종 제거 사업으로 국내합익 15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 관리비 1,050만 원을 감목 변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 사업으로 국내합의 15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원사업 보조 사업비 5,760만 원을 감목 경정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사업 시설비 12억 원에서 5억 원 증액한 17억 원을 계산하였으며 시로 체류 및 시체 처리비로 계산된 사단체비를 2,500만 원 감액하여 기타 보상비 1억 2,500만 원을 감목 경정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차단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비, 관리원 인건비로 8억 8,400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 위탁 운영 예산으로 당초 5,120만 원에서 2,048만 원을 증액한 7,168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양구 수목원 등록으로 인한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예산으로 2,424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강원 인삼물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당초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사업비로 전액 감목 변정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실내에 식물을 심는 공간을 조성하는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 시설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관리비 4천만 원으로 감액 변경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1억 8,025만 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3,537만 6천 원을,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으로 군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밀원수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수정은 마감목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인건비 520만 원을 감액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 액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1,520만 원을 감액 변경하였으며 산림보호 분야의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는 산림보호 지원단 예산으로 인건비 5,844만 4천 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국구보전금 번안금으로 민통선 일원 생태결함종 제거 사업의 7개 사업 1,501만 8천 원을 계산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민통선 일원 생태결함종 제거 사업의 8개 사업 943만 8천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구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던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던준 의원입니다.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8쪽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 그거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실내 조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내. 예, 그래서 지금 이 대상지를 양구 보건소로 로비에다가 지금 설치 예정이 있습니다. 조경하는 거라고요? 네, 실내에다가? 네, 실내 조경인데 그 가든에서 그 벽면에 식물을 심어서 그런 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다 한다고요? 예, 양구 보건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신철 의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트리하우스 설치 세 동을 설치하는데 장소는 무장의 길 세 동을 설치하는데 6천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이것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나 생태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사전에 얘기가 있던 겁니까? 예, 사전에 이제 조율해서 예. 설치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고요. 예? 우리 과에서 수목원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과에서 이제 설치는 대상지는 이제 트리하우스가 이제 그 나무가 잣나무 숲, 예. 그 밑에 이제 위치를 잡았는데 그 잣나무가 아마 좀 그 청근성이 담게 약해서 밑에다 올려서 한번 세 동을 한번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어떻게 우적이 설치를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네, 네. 왜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하냐는 얘기죠. 예산 없잖아요. 설치를 생태산림과에서 하면 6천만 원이 여기 계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 이제 관광 상품이라서 예. 아마 그쪽으로 이제 세워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목원을 관리하니까 우리가 이제 설치 후 예. 관리는 생태산림과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땐 설치부터 예. 생태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예산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93억 5,360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위생업소관리, 일반보존금, 소비자 명예검시원 활동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감옥경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2,660만 원, 사무관리비 1,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관리로 악취시료 자동 채취 장치 구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감옥경정으로 건설기계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 5,500만 원을 감액하여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일괄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비 시간 없고? 예. 알겠습니다. 네, 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9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3회 추경 예산보다 8억 6,742만 8천원이 증액된 73억 7,52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 제조사 사업의 감정평가 수수료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세주도 사업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당초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12억 4,996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간판 시범 사업으로 간판 설치 비용 지원 사업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의 보조 내시 변경으로 당초보다 6,227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보다 4억 6,599만 6천 원이 감액된 5억 1,21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보존지출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주거급여 사업 8,252만 1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주거급여 사업 1,031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3회 추경보다 9,283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2,222만
1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그 살기 좋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관련돼서 이 국비는 증액이 됐는데 도비는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죠? 내실을 잘못한 건가요, 처음에? 저희가 신혼부부 그 수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감액이 3,100만 원 일어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비 원래 이게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이 도시책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책 사업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그 도비가 많이 감액이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서 예.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국비는 많이 요번에 진행이 그 그린 됐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 국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이것이 이제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비슷합니다. 에너지 제로화 기조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건축물 중에서 어린이집, 뭐 보건소, 그 의료시설 같은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 그 에너지 절감 그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구 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거기 지금 해당되나요? 예, 이 예, 사업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데 이걸? 지금 추진한 거는 한 7월 달부터 지금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요번에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반영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을 먼저 했던 건가요, 이건? 설계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 제출된 그 예상 선입점 사업 집행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던데. 그게 이제 그 LH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 추진에 관한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본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LH 양구 어린이집 거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한 거는 그 우리 저 유치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울타리 아닌가요? 울타리? 펜스. 울타리만 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업하고 접목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구 어린이집에서 전체적인 그 리모델링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그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없지만은 그림 리모델링 사업에 양구 공립 어린이집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예, 예. 답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입니다. 추경 예산안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인데 지금 어차피 과장님이 좀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도 계신데 우리 성미 건설 지금 이제 우리 세입자들과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내용을 뭐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지금 저희들 지금 의회 이 동영상을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아마 그 성미와 관련되신 분들도 아마 155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그 성미건설에서 그 성미 모닝파크 1차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 간 매각으로 최종적으로 전기산업까지 지금 2018년도에 그
임대사업자는 지위를 포괄 승계받는 조건으로 전기산업의 취득 166세대를 취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전기산업에서 당초에 그 부기등기를 넘겨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등기소에 그 말소 신청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등기소에 그 부분을 말소하면은 그 임대 보증금에 큰 차질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존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 등기소에서 이미 말소가 돼서 그 관계로 이제 보증보험이 거부되고 임대보증금 가입 원래 이제 의무 대상인데 그 보증보험 가입을 그 보증공사에서 그 부기등기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임대보증금 가입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해서 저희 군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 고발한 부분은 현재 1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대보증금 지금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 임대보증금 자체는 그 전기산업이 2020년 8월 12일 날 그 기업 회생 신청권으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여러 가지 그 임대보증금 보증에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뭐 이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개인 보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여러 가지 그 채권에 대해서 이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기산업이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약간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럼 전기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지금 처리할 의도는 없는 것이죠? 그 업체에서는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저희가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으로는 뭐 기업 회생이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뭐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그 소송 및 그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경매 절차 진행은 이제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됩니까? 그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예. 뭐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나야지만 그 다음에 되겠죠? 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보증보험 자체는 지금 이제 성리 그 임대자들은 보증보험 자체를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예, 끊을 수가 없고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9월 6일부터 새로 시행이 되고 있긴 한데 9월 6일이요?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9월 그전에는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그 개인 보증을 인정을 안 했었는데 요번에 그 임대 3법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네. 그 보증보험 측에서는 예, 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리 그 임대자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상태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있습니까?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그런 회생 절차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명확하게 저희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희박해서 예, 저희도 나름 고민이 많습니다. 참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마치 뭐 내일 모두가 내일처럼 지금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게 적지 않은 그 거의 한 1억씩 되죠. 예, 거의 9,900만 원 선이니까 1억 됩니다. 1억 가까이 지금 되는 돈을 지금 거의 지금 그게 지금 몇 가구 분들은 예를 들어 지금 그것을 내가 이제 사는 것이죠. 예, 소유권 이전받을 소유권 이전을 해서 내가 내 소유권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행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초 166세대에서 지금 현재 147세대거든요. 그 전기산업 관련해서 그 남아있는 세대수가. 나머지 부분
그 147세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까? 그건 모르시지 아직까지. 예, 개인이- 개인이 이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진행할 수 있는데 전기산업에 관한 채권이 그게 그게 이제 말소되면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정리가 안 되니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지금 해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근데 제 2차 또 뭐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소유권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거를 이제 그 우리은행이 주 채권이어서 우리은행 측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 부분에 은행도 대해서 은행 채권단에서 뭐 하는 것이지 은행 뭐 전체적으로 채권단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또 성미 모닝파크의 그 주 채권이 이제 그 저희 양국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근저당권에 대해서 말소 및 새로 뭐 신규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이 뭐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이랬을 때 피해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번 과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그 양구군의 변호사도 고문 변호사도 있고 나름대로 또 저쪽 그 이제 성미의 그 대책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거를 있는데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좀 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 소유권이나 이제 그 전세금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약간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좀 최선을 다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 바라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지금 네, 그 좀 적극적으로. 대표자들하고도 그 계속 교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 설치 지원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군도나 지방도 국도변을 다니다 보면 불법 간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번 정비 계획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십니까? 예, 연차적으로 그 정비에 나가도록 지금 당장 뭐 계획이 서 있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정기적으로 하는 그 간판 정비 사업 계획에 반영시켜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간판이 불법 간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운전하는데 시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그 부분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권 추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에게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369억 5,004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억 3,0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코로나19 재난상황 총괄반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도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유지 보수비 국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평화교 가설공사 조정교부금 매칭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반환금 37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면용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58억 3,10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대월 1위 상하수도 확정공사비로 특별기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장 확충시설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감옥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15억 8,40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항목 중 공공하수도 운영, 민간위탁 TMS 유지관리는 동면 신규 처리장 민간위탁비에서 1,089만 원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은 238억 4,24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고 206쪽 세출 예산 항목 중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8억 원을 감액하여 동면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원을, 태풍 피해로 인한 지방상수도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32억 2,23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며 216쪽 세출 예산 항목 중 하수정말 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 중 7,600만 원을 감액하여 양급 하수처리장 TOC 분석장비 자산취득비로 7,6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위기 대응 추진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이지만 예산의 증감 없이 부기를 변경하는 건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서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시므로 지역위기 대응 추진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서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순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35억 6,419만 8천 원보다 9억 1,356만 원이 감액된 326억 5,06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과 과목경정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으로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 참여하는 농업법인 대상으로 기획, 개발, 마케팅,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국은 농업인 수당 지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현재 기준 3,050명에 대하여 1인 35만 원 지원금으로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생태탐방로 데크보수 공사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금 35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역 특화 장목 중심 비대면 기술 보급 업무 추진 지원 사업으로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등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 운영비로 1,340만 원을 8월 집중호우 피해 농가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으로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18억 9,011만 2천 원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건분리 지역 직접지불제 3억 7,183만 4천 원, 반농업 직접지불제 6억 3,683만 원을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반농업 직접지불제 논이모작 보상금으로 1,993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수수료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 양국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보상금으로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가공품 원료 검사비 1,7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시래기 지구 조성 가공시설 구축 연구개발비 2천만 원, 시래기 지구 조성 역량 강화 및 브랜드화에 3억 6천만 원, 시설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으로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으로 648만 원이 증액된 5,50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으로 인건비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 재료비 4천만 원이 증액된 3억 3,073만 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3,193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7,065만 5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건에 1,229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7,814만 6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제4차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어지역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센터 소장님 추경 예산안 설명과 더불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처 뭐 다 제대로 다 인사도 못 드리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농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많은 현안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생을 많이 하셨음에도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농업인 수당과 관련돼서 좀 우리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급을 해야죠. 네. 지급을 해야죠. 예산이 만일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떡합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섭섭한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 농업인 수당 그 농민들한테 신청 접수를 언제 받았습니까? 8월 하순경부터 접수를 받으셨죠? 그래서 9월 14일까지 받았습니다. 신청 다 하셨죠, 이제? 신청은 하실 분들은 좀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제외 대상자를 좀 거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3,000명, 3,000 몇 명이요? 지금 저희 농가 경영체 등록을 이제 3,06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신청한 농가는 그렇게 좀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좀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 예산안 추경 때 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 회장님도 저희 이제 의원님들한테 와서 다 설명을 해서 저도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읍면에 다 접수를 다 받아서 이제 수당이 언제 나오는지 이제 물어보고 있겠죠. 추석 전에 나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이게 뭐가 지금 몇 가지 지금 우리 추경 예산안 심의하다 보면은 우리 생태산림과뿐만 아니라 조례가 뭐 제정이 되고 해도 의회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지급 수준까지 다 밟고 가서 받는 것으로 이게 다 알고 있고 또 사업은 또 의회 승인 나지 않았는데 사업 다 시행되고 다 하고 나서 의회에서 이제 승인이 안 내주면 이제 뭐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 내줄 줄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지만은 이 모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농민들만이 지금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일반 전체 주민들이 지금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 지원금이 언제 나올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농업인 수당 지급에 대한 거를 논의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도로부터 지금 어떻든 간에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을 하기로 해서 약속을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주려면 70만 원을 다 주던지 도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을 굳이 양국부만 지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갖고 계셨다면 지금 보조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 어려움은 지금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들 뭐 여러 분들이 다 많은데 왜 농업인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애착심을 갖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 전체를 보고 공정성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의회 승인도 안 나는데 벌써 다 주는 거로 얘기해서 돈을 언제 주냐고 물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의회에서는 지금 오늘 당연 여기 승인을 내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희가 사실 이제 그 간담회가 8월 28일인가 이제 예정이 돼 있다가 좀 뒤로 늦춰졌는데 저희가 이제 이 농업인 수당을 지급 여부를 검토를 하면서 이왕좀 계획을 수립하면 추석 전에 좀 지급을 해서 지역 환경기도 좀 살리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간담회 때도 이제 설명 자료로 냈다가 또 간담회가 연기됐는데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그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이제 일정을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좀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달 간담회 전에 의정 포함해서 뭐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사전 절차를 부득이 좀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사실 좀 양해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드릴 때 이제 어떤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좀 진행을 좀 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9월 11일 날 또 간담회 때 교수님께 또 간담회 때 오셔서 좀 이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그건 뭐 집행부 의견이에요. 집행부 의견이고 의원님들이 거기서 다 뭐 얘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죄송하지만 간담회 참석을 못했고 개정의 내용은 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 진행하는 순서가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는데 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준다고 저희는 이제 일단은 뭐 예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뭡니까, 그럼? 언론에 보도된 거는 그 보도자는 누가 냈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졌습니다. 그- 왜냐면 저희가 일단 그 농민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 그 언론 보도는 뭐 준하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언론에 보도를 했다고 뭐 주지 말아야 될 걸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뭐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다 하면서 계획을 내려가서 홍보가 가는데 그 언론 보도를 뭐 자료를 안 내는 것도 좀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좀 사실은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했고 이게 준다는 자체는 지금 사실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하면서 올해 의원님께서도 되게 이제 상반기 때도 많이 이제 어필을 하셨지만 사실 농업인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참 이제 힘들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도 사실 못 들어오고 그나마 있던 근로자들도 단가도 많이 오르고 또 뭐 그러면서 올해 뭐 대대적으로 저희 자원봉사자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봉사도 했고 지금까지도 그 중앙부처에서 정책에 따라서 그 다른 근로자들을 이제 농업으로 전환시켜갖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가 풀어주고 있는 상태고 또 뭐 바이러스 피해 또는 강풍이나 또는 그런 폭우에 대한 그런 피해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지난번에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만 벼수학 같은 경우도 뭐 한 30%가 좀 줄었다는 얘기도 하고 일반 농작물들도 사실 좀 많이 줄고 그런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선제적으로 좀 올해 같은 이런 상황에 주는 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게 됐고 추석 전에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석에 이제 모든 가정에서 많이 이제 지출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농업인 수당으로 집행이 되면 간접적으로 또 우리 지역의 경제나 소상공인들한테도 좀 간접적으로 좀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사실 검토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뭐 지금 농업인들에 대한 어려움은 지금 뭐 다들 인지를 하고 있죠. 인지를 하고는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평상 같으면은 뭐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 국민들이 다 어려워하고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시기 여부를 지금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좀 지급을 해야지만 좀 효과적이지 않나. 아시겠지만 양구군에서 10만 원 우리 지급한다고 했을 때 하루 전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20만 원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국민들 추석 전에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도 하면 얼마라도 돈 10만 원 받으면 뭐 명절 비용으로 쓰시든지 어떻게 뭐 기쁨을 누리시겠죠. 많은 충족을 못 느끼더라도 국민 전체가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게만 이것이 지급된다. 그것도 농업인 수당에 대한 어떤 조례를 18개 시군이 거의 다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도로부터 같이 매칭 사업을 하는 거로 이제 갖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시행을 하지 않는 부분을 양국은에서 이걸 한다. 어려운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참 아쉬운 부분이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의회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벌써 지급이 되는 거로 결정이 나서 오늘 여기서 시행 이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의원님들 모든 이제 부담감을 의원님도 갖게 되는데 저는 진짜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 전체한테 간다면 찬성을 해도 왜 일부 농민들한테만 이것을 지급해야 됩니까, 이걸. 도에서 시행한다고 약속해놓고 시행도 하지 않고. 도에서는 지금 금년도 제가 이제 지난달에 회의를 갔었는데 금년에는 지급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국은도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저희가 꼭 도 계획을 따라간다는 거는 좀 최저가 농산물 이행제 저희들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보상제 다 만들어 놓고 농산물 가격 하락되면 다 보상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다 해주고.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물론 그건 18개씩은 좀 농민들이 다 어려워요 지금. 양국은 농민들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 저희는 어쨌든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 관계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검토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고 그 부분은 군정 전체에서 기획실이나 우리 지휘부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농업 분야에 있다 보니까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지역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좀 판단이 좀 됐습니다. 물론 어려우시. 지금 이제 3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정도 해소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많이 해소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뭐 가게에 도움된다는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3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체납되신 분들한테 또 통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일단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체납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프로나 됩니까? 체납되신 분들이 저희가 명단을 조회를 해보니까 약간 3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체납액을 빨리 내면 그래도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계속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추석 전에 좀 풀리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금년도만큼 좀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는 없지만 전라도 지역이나 뭐 경상북도 뭐 이런 데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상반기에 지급한 지자체도 좀 있습니다. 있고 이제 상반기에 거기 계획이 이제 18년도부터 시작한 분도 있고 19년도부터 한 분도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올해 코로나 여파가 있으니까 아예 상반기 일괄 나눠서 지급하려고 하다가 상반기 일괄 지급한 이제 지자체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그거야 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줬으니까 그런 부분 뭔가 좀 뭐 의미가 있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본의원은 이렇게 결정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계시지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마치 모든 것이 이제 주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좀 의원 입장에서 좀 섭섭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센터나 우리 그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웠지만은 그것이 집행되기 전에는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언론이나 어디 방송이나 뭐 대상자들에게 뭐 갈 것이다. 안 되면 의원들이 반대하면 의원들한테 가서 매달려서 해주라고 그래라. 그런 것은 솔직히 지금 이제는 저는 제가 뭐 지금 뭐 속한 말로 뭐가 어떻게 돼도 국민 전체한테 혜택이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들 잉여금이 좀 남았다 하면 농민들 수당을 연말에 또 주는 것이 더 올바르게 국민들의 균등한 혜택 가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은 알지만은
근데 의회의 입장은, 제 개인 입장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저기 과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 계시지만은 어떤 간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그 의견이 오고 갈 때는 좀 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됐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언론에 보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실질적으로 밥상 다 차려놓고 저희들 의회한테 이제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는 앞에 의회 기능이 이렇게 기능이 약화돼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뭐 의원님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집행부에 다 해놓고 의원들 방맹이만 두드려지면 예산안 나가는 그러한 의회 기능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런 생각을 뭐 떠넘긴다고 이런. 아니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워낙 예산이 많은 11억씩 되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의회에다 떠넘겨놓고 지금 순수 군비 아닙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순수 군비 아닙니까 지금? 어디 국비나 도비가 일부 있다 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서슴한 말을 표현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장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준 의원입니다. 아주 50일간이 넘는 긴 장마에 태풍도 끼고 그래서 태풍 피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질의하게 하겠는데요. 그 실태 조사는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셨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누락된 농가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번 호우 피해랑 태풍 피해 때 저희가 읍면이랑 같이 손발을 맞춰서요. 최대한 저희가 누락된 농가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누락된 농가는 있나요? 없나요? 지금 현재는 누락돼서 문제가 되신 농가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누락된 농가가 있다면 차후 해결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재해가 생기면 저희가 10일 이내에 사실은 농업인이 이제 관청에 그 피해 조사를 이제 피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지금 호우 피해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서 저희가 호우 피해는 읍면에 확인했는데 그 누락 농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마지막 태풍은 아직도 피해 현황을 조사 중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누락된 농가는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태풍 피해 누락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그 태풍 피해에 꼭 시각적이나 물질적인 피해가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물질적인 피해가 또 있잖아요. 그 땅 속에 있는 감자라든가 무배추 이런 그런 거는 보상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호우가 저희가 한 13년 만에 처음 이렇게 지역에 되게 50일간 집중돼서 왔는데요. 제가 그 호우 피해 조사할 때 현장에 나가서 감자나 이렇게 땅속 작물에 대한 얘기가 많으셔서 직접 저희가 농가들 그 포장 캐보고 피해가 있으신 농가들은 저희가 피해율에 다 산정을 해드렸고요. 네, 지급이 끝났습니다. 지급도 다 하셨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건 또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하셨네. 그리고 또 이상 됐고요. 축산계 한번 과장님 챌린지 솔루션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 솔루션 사업은 지금 양돈 농가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양돈 농가에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조금 심리적으로 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28개 동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4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그 4동에서 설치를 한다고 해서 냄새가 다 저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군비라든가 국비를 다 받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지속적으로다가 날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이제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거를 이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본인들이 지금
지금 저희가 국비 사업을 하는 건 넥비 순환 시스템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정화방류 시스템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네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정화방류 시스템을 하고자 해서 지금 한 3, 4억 정도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스마트 솔루션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비로다가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타당성을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기 축산이나 그저 마음이 맞지 않는 거는 알고 있겠는데 일단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든 간에 이 악취가 또 없어질 수 있도록 저 과장님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우혜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혜림 의원입니다. 지금 양돈단지 악취가 요 근래에는 악취가 더 심해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정말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요즘에 더 그렇게 심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뭐 좀 판단해 보신 게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씨라든가 바람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긴 장마로 인했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그런 냄새가 좀 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장마 끝나고 나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제 날씨로 인해서 냄새가 더 심한 부분도 있고요. 또 바람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돼지열병 때문에 사실 돈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처리하는 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많이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불쌍할 정도예요. 저는 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보는데도 요즘 들어서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 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 농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악취 저감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서 더 많이 살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녁에 한번 쓱 그쪽을 한번 그 가까운 근처 아니어도 한번 이렇게 한강리나 아니면 그 도천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요즘에 근래 들어서 엄청 더 심해요. 어떻게 그 멀리까지 그렇게 지금 악취가 퍼져 있는지 이 진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참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진짜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악취 포집하는 그 장비를 아마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농장 주변에 있어서 지금 고정식으로다가 돼 있는 악취 포집기로다가는 지금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이동식 악취 포집기를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요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장비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그 기준치에 대한 거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뭐 그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경각심도 주고 행정처분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좀 무거운 짐을 안고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그 임대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은행에 그 수리하는 전문 기술자분들이 계시나요? 저희 임대은행에 있는 그 무기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중에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최근에 뽑은 작년부터 올해 들어온 직원 2명 있고요. 기존에 2명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주로 상주하는 거예요?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이제 업무 성격이 이 농번기 때 이제 농기계 임대하는 시기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기계 수리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이런 대리점이나 이런 쪽에 수리하는 데가 좀 위탁해서 좀 수리하고 있고요. 작은 수리, 그러니까 단순한 수리 같은 경우 부품 교체 같은 단순한 수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수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이제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농번기 한참일 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시간 할애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우리 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사업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 해안은 이 토질 문제가 돌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로 일을 하다 보면 이 농기계가 고장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 고장이 많이 나면 이게 빨리빨리 수리가 안 돼가지고 대여를 해서 이게 한창 농번기에 사용을 못하는 게 너무 이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 그쪽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안이나 이런 특별히 이 농기계가 고장이 잦은 그런 지역은 좀 상주를 시켜서 이게 고장 수리를 빨리빨리 좀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해안이 사실 이제 그러니까 농기계 사용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광산에서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해안은 지금 3명이 가 있고 예. 저수하고 실어주고 하고 수리도 같이 하는 직원도 둘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해안에요? 3명을 배치해요. 예, 해안에. 예. 이제 금년도에는 좀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농기계 임대를 좀 무료로 이제 좀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일부 농업인들이 좀 악용하시는 분도 있고 거칠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사실 좀 저희 직원의 어려움을 좀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직원 보충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동년 임대사업소가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인력 충원도 사실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어려움은 있지만 요즘 동년 임대사업소가 생기면 이제 그쪽과 같이 유기적으로 수리하는 부분도 시간이 되면 동년 쪽에서 지원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수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큰 농기계가 망가졌을 때도 좀 할 수 있는 전문 수리인이 기술적인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있어서 그 주로 고장이 많이 나거나 또 고장 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지역은 좀 더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여건상 예, 그래도 많이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농업 공동 방제 드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드론 이제 이 진흥법이 통과가 돼서 농업용 드론을 이 정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상급기가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교육용 드론을 하나 이제 구입은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그 드론을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보조 사업으로 지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아직은 정부에서 아직 그런 드론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요? 없는데 이게 이제 드론이 가격이 좀 싸지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 지원 사업이 좀 내려오면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이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 이게 많이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드릴 수 있는 농가에 좀 보탬이 되드릴 수 있는 우리 이런 드론 공동 작업 이런 걸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시책 중에도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시책은 있습니다. 이런 농작업 대행지를 7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제 파종이나 수확 때 이제 주변 분들한테 대행해서 이제 그런 농작업을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저희가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서 연한 한 700명 정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 하여튼 뭐 700명이 아니라 그 힘드신 모든 분들한테 고루고루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에 국토부 예산 변경 없이 검역 경정된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 예산 105억 8,831만 6천 원보다 7억 9,946만 1천 원이 증액된 113억 8,77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은 과목 경정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국비 보조금 100%인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필수 인력 한시 지원 및 업무 정상화를 위함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 승인 요청을 하여 한시 인력 4명을 채용하였으며 터미널 반려 체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2020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에 의거 채용 시험을 거쳐 채용하였으며 채용 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으로 국토비가 300만 원 증액 변경 내시되어 560만 원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에 청각선별 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로 국토비가 50만 원 감액 변경 내시되어 133만 2천 원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민간 이탁금으로 국토비가 700만 원 증액 변경 내시되어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도 과목 경정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리장 생명사란 지킴이 사례관리 사업 활동비 지원으로 군비 7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국은 관내 리장 83명을 생명사랑 지킴이로 위촉하였으며 위촉 후에 사료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리장님들의 사료관리 활동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 리장의 사례 건수 증가와 12월 말까지 사료관리에 따른 집행 예상액을 판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보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무료접종 사업이 확대되어 5,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14세에서 18세까지 930명에 2,706만 원을, 만 62세에서 64세까지 870명에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살균제 및 감염병 대응요원 마스크 구입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 발견 사업에 도비 112만 원이 감액 변경되어 672만 원으로 코로나19 상황 근무 및 터미널 근무자 특급 매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정부 및 배부용 마스크 구입으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월 11일 의원님들 사전 간담회 시 기보고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음악구급자 주차장 설치로 2,200만 원 증액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4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반납액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 경정 예산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개설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